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생활인구 확보가 중요해졌는데요. 이 소멸 위험 지역인 단양군의 이 생활인구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대형 수족관의 멸종 위기 어류와 담수류 어종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 해 20만 명 넘게 다녀간다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입니다. 이처럼 관광지가 많은 단양의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의 8배가 넘는 24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동통신과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양 생활 인구의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동 인구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어떤 연령층이 오는지, 유동인구가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 앞으로 생활인구 확대되는 정책에 좀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양을 찾은 유동인구는 매달 평균 6만 5천여 명. 거주지별로는 충북이 65.5%, 경기가 10%, 서울이 5.8%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5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청년은 11.2%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단양 지역에서 지출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매달 평균 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한여름철인 8월과 가을철인 10월에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차로 1시간 이내 떨어진 지역의 외지인들이 단양을 찾았는데 먼 거리의 자치단체와 관계 맺기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고령인구 재방문 유도와 함께 적게 방문하는 유소년과 청년 인구 방문 증대를 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다양한 연령대 생활 인구층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 반경이 겹치는 인접한 시군과의 협력 사업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이 오늘부터 킬로그램당 7,7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충주시는 수선 비용과 물가의 상승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하루 500kg의 수소를 제조 판매하며 인근 연수 목행 수소 충전소에도 수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음성읍 읍내사리 영말터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말터에는 갤러리와 어울림센터, 주차장, 카페, 한옥, 공공형 임대주택 등이 조성됐습니다. 음성군은 장기간 방치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2020년부터 134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복합시설인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를 짓습니다. 2026년까지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5,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다문화 가정과 노인, 영유아를 위한 각종 문화교육과 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126억 등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지훈련 선수단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대천시는 5일 이상 머무르는 선수팀에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모아를 지원하고 20일 넘게 체류하면 청풍 하키 경기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와 의료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천시는 올해 배구 등 6개 종목의 86개 팀의 전지훈련단 방문으로 19억 8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